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8월 12일 수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한 일주일가량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신문도 부동산 얘기들로 와글와글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그 매도 희망가는 상당히 올라가 있고, 너무 올라가다 보니 이제는 매수하실 분이 이제 확 줄어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호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제 좀 급하신 분들은 약간 이제 호가를 내려가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제 한 2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대전에서 그 대장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매매가가 경신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그 금액을 주고서라도 내가 매수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자, 이것이 실제로 이제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정책도 피한 대전 똘똘한 한 채.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지만 지역 곳곳의 아파트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네, 여기 이제 실거래가 신고된 것에 따르면 대전 서구 도안 아이파크 85제곱미터 14층이 지난 4일에 6억 8천만 원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이 지금 내용은 6월 14일 5억 9,8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서 8,200만 원이 올랐다, 이렇게 보이고요. 서구 크로바 아파트 전용 102제곱미터 10층인 경우에 6월 18일 1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이틀 전 16일에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서 또 거의 7천만 원 이렇게 지금 오른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또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의 분양권도 높은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프리미엄이 1억까지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올라갔다는 얘기가 상승세를 부추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강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오를 곳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자꾸 오르는 곳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오르는 걸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청주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에서도 이제 구축들이라든가 입지가 빠지는 곳들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막 다른 곳이 올라갈 때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안 오르지 하고 계셨던 그런 단지들, 이제는 오히려 좀 내리고 빠지고 지금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라는 것이 자, 이만큼 내렸습니다 막 오르고 있는 것들이 있고, 부동산 규제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내렸습니다 빠졌습니다 이걸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다 계속 오르고 있냐, 그래도 계속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아마 이후로도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거나 혼자서만 안 오르거나 이런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종시라는 곳 자체가 다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단지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여기 이제 늘 와서 보시거나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세종시는 어딜 가도 다 좋아요. 요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거 생애 첫 그 주택 구매에 있어서 어떤 취득세 감면하는 부분을 신혼부부, 이제 미혼들 아니더라도 중년부부에도 이게 생애 첫 주택 매매 거래인 때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단 그 매매가가 얼마까지인지 또 그 소득 규모가 얼마인지 요 제한이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오피스텔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3억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만 막 이렇게 뭐 큰 금액 사는 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하를 살 때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취득세 감면은 이제 5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달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취득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해당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되돌려 준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12일, 이제 오늘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주는 거예요. 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내가 돌려받을 금액들 내가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석 달 안에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서도 안 되고요.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생애 첫 주택 구입하신 후에 90일 이내에 이제 들어가서 입주하시고 3년 동안은 거기에 그냥 우리가 직접 사는 걸로 요렇게 계획 잡으시면 되겠네요. 취득세 감면 기한이 7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지 아니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감면 혜택이 없어질지 그 부분은 이후에 나오는 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종시 뉴스인데요. 부동산 뉴스는 아니고요. 세종 충남대 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응급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서 빨리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났어요. 지금 세종시에 그 산모가 출산을 한 후에 출혈이 있어서 응급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요 세종시 충남대 병원에서 그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이렇게 물어보고 옮기다가 대전 쪽으로 옮기다가 사망하게 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충남대 병원이 빨리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하지 않는가. 또 세종시에 여기 병원이 충남대 대학병원이 있다고 그쪽으로 먼저 움직이다가 결국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뉴스도 나와 있네요. 세종 충남대 병원이 소방본부와 공유한 응급실 진료과 현황을 보면 산후 출혈 진료 불가, 이게 이미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거죠. 흉부외과 및 피부과, 이비인후과, 치과 진료 곤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중심 진료 가능, 입원은 불가, 약물 중독 진료 불가 등으로 구분된다. 위급한 상태를 돌보는 대세병동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병원 한 관계자는 세종 지역 응급 환자들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세종 충남대 병원의 등장으로 일부 응급 환자의 경우 시간을 허비할 우려가 크다. 당장 세종 충남대 병원을 찾은 뒤 다시 타 지역 병원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네, 다른 부동산 뉴스들 짧게 보겠습니다. 안 팔리는 빌라 때문에 졸지에 2주택 세금 폭탄 전전긍긍. 네, 이게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 이제 내가 그 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있어야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빌라 또는 뭐 상속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빌라들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세금을 엄청 물거나 또는 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거 어쩌면 이렇게 지금 내놓은 주택 안 팔려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어떤 그 매수 청구 해야 하지 않을까. 국가에서 이거 뭐 매입을 해주던가 그렇게 해야 이거 처분을 하지. 나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시세보다 낮게 내놔도 안 팔리니까요.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에게 이렇게 불이익이 많은데 이렇게 쉽게 누가 받아줄 수 없죠. 게다가 뭐 임대사업자들 세금 폭탄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매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생각 들고요.
바뀐 세법 시행일 들쭉날쭉 아차했다가 억대 손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 해당하는 날짜 일일이 좀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전화하셔도 이거 날짜까지 하나하나 다 봐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요 주택에 관련된 세무 업무 보시는 세무사들과 아주 적극적인 상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갱신 5% 지켜야 하는 거고요. 8월 10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들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율이 강화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 3주택자는 11%로 오르죠.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주택자까지는 기존 세율이고 3주택자가 되면 8%, 그 이상 4주택자 이상 되면 12% 이렇게 적용되고요. 법인은 지역 상관없이 12% 취득세율 지금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 증여할 때 다주택 증여 받는 사람들은 역시 취득세율 기존 3.5%에서 12%로 대폭 오른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매각할 때 내는 그 세율이 기본 법인 세율의 추가 세율이 20%로 오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고요. 과세 구간이 이제 종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구간별로 0.6에서 3.2%였던 것이 내년 6월 1일부터 1.2에서 6.0%로 2배가량 종부세율이 오르고요. 1주택자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부세율도 약간 이제 오르니까 그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가 적용되니까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 따져보셔서 빨리 파실 것들은 빨리 파시고 이제 세금 얼마 낼지 미리 계산을 좀 해두실 것들은 해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임대차법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워서 못 살겠다. 이거 임차인을 위한 법 아닌 것 같아 하는 와중에 지금 2+2 해서 4년 임대 그 보장 기간을 주겠다 하던 것을 초등학교 우리 6년은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여당에서 6년까지로 늘리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요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요. 2년 사이에 공시가격 30% 올랐는데 앞으로 또 더 올리겠다.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 예고를 했죠.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이미 30%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들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또 올리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긴장하고 계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세종시 지금 매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봐서 내년에 세종시도 공시가격 상당히 좀 최대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말이 많았었죠. 청주집 있고 여기 반포에 아파트 2개 있었는데 처음에 반포 아파트 먼저 판다고 했다가 아니다 청주시 거 먼저 팔겠다 해서 청주시 거 팔았고 이번에 반포 아파트 팔았습니다. 그 판 가격이 그 종전에 팔았던 같은 평수의 금액과 같은 최고가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아니 우리가 더 높여 판 거 아니고 그 이전에 팔았던 금액이랑 똑같이 팔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지금요 세종시 지금 저희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금매 나오는 거 이런 그 공무원들 매물 던지는 금매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시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팔았던 가격보다 낮게 나오는 금매가 없습니다. 네, 기존 가격이거나 그거보다 이상으로 다 매매가 나오고 있어서요. 막 많이 떨어진 금액에 저희가 아직은 물건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좋은 지역들 입지가 좋아서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는 지역들은 싸게 팔지 않아도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싸게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네, 확인하게 됐네요.
네, 그 외에도 뭐 공급 대책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부동산 관련된 지금 뉴스들이 연일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지금 몇 가지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용한 부동산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